자, 반갑습니다. 출제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 나영원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방직 시험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수고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시험이 일단 다 끝나셨으니까요. 너무 시험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은 좀 하루를 푹 쉬시면서 이제까지 수고하고 이제까지 달려왔던 여러분에게 정말 잘했어, 너무 수고했어, 이렇게 말씀하는 오늘 하루는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2023학년도 랄라 나영환의 9급 지방직 총평을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난이도는 작년 시험에 비해서 굉장히 더 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앞서 봤던 국가직 시험에 비해서도 다소 쉬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합격의 그 선은 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촬영 들어오기 전에 좀 전에 다른 행정학 선생님이나 행정법 선생님하고도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작년 시험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쉬웠다고 하더라고요. 뭐 국사도 쉬웠고 다른 법 과목도 좀 쉬웠기 때문에 올해 커트라인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뭐 한국사는 합격자의 아마 평균점은 한 95점 정도 선에서 아마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킬러 문항이 한 문항 정도밖에 없었고요. 이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오답과 정답을 좀 헷갈리게 하는 문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정답을 고르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난이도를 좀 예측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럼 올해 출제 경향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지방직 총평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올해 지방직을 보신 분들은 거의 안 들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국가직을 보셨던 분들은 지방직을 대비해야 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총평을 보면서 내가 지방직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아마 생각을 하신 분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방직을 보신 분들은 이제 만약에 다시 준비하신다 하더라도 결국 또 내년을 준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참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마 내년을 준비하는 아마 지금 공부를 시작했던 분들이 이것을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그분들에게 맞춰서 좀 대비 전략이라든지 올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줄 총평을 쓰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번 지방직의 가장 핵심은 뭐냐? 이렇게 만약에 저한테 물어본다면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가직과 지방직은 다르다. 그리고 올해도 달랐다. 이것이 제가 지방직을 평가하는 한 줄 평입니다. 제가 이 지방직 대비를 하기 한 2주 전부터 저는 찍기특강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지방직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한 문제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야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지방직 10년치를 갖다 분석을 해봤더니 저도 깜짝 놀랄 만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뭐냐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에서 경제사와 사회사가 너무나도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경향은 참 신기하게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에도 결론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정제사와 사회사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정치사와 문화사 중심으로 나올 거다. 그러니까 정치사, 문화사를 먼저 하시고 혹시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은 경제, 사회사를 하겠지만 혹시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정치사와 문화사에 결국 올인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국가직을 갖다가 대비하면서 인물사 특강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지방직 대비를 하면서 인물사 특강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물었어요. 선생님, 왜 국가직에서는 인물사 특강을 대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인물사는 국가직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제가 단연코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지만 지방직에서는 인물사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인물사 특강을 분명히 해서 여러분을 도와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인물사를 많이 나온다고 나 예측해서 나 맞췄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방직의 경향과 지방직의 그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정치사, 문화사 중심으로 그리고 인물사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그런 출제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직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시기 판단 문제는 국가직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근데 10년치 지방직을 분석을 해보면 지방직은 시기 판단 문제가 국가직에 비해서 현격하게 문항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직은 특정 개념, 특정 사건, 특정 단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그 특정 사건과 특정 단체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에 지방직 문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그 의도대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지방직 총평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직은 분명하게 국가직과 달랐다. 그리고 지방직의 경향은 앞으로도 정치사, 인물사, 문화사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겠고 그리고 시기 판단 문제보다는 결국 특정 사건과 개념에 집중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올해 문항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근대사는 11문항이 나왔고요. 자, 근현대사 문항이 제가 보통 7문항이 나온다고 했는데 올해 제가 근현대사 파트가 조금 많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는 지금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가직과 지방직을 출제하시는 분은 교수님이지만 검수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은 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헤게모니가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상당히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가르치는 어떤 경향을 공무원 시험에도 결국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예상대로 근현대사 문항 8문항 나왔고요. 통합문항이 1문항, 이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항상 전통적으로 나오는 문항수였죠. 자, 그리고 아마 주제별로 본다면 선사는 뭐 매년 1문항 나오는 거니까 1문항 나왔고요. 자, 보십시오. 정치사 14문항에 문화사 5문항. 자, 경제사회에서 없죠? 문화사에 집중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문항이 출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올해 이슈가 될 문항이 뭐가 있었는가를 물어보는 그 항목이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올해 이슈가 될 만한 문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문제가 있다면은 지금 여기서 말한 20번 문제 정도가 조금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문항일 수 있고요. 사실 7번과 17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굳이 만약에 따져본다면 주목해야 할 문항은 이런 3문항 정도가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우리 이 3문항 정도는 한번 풀이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7번 문제를 보시면은 뭐가 나왔었죠? 그렇죠. 바로 곽재우에 대한 인물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항은 왜 좀 특이했냐면은 보통 이제 의병을 물어보는 문제는 조금 이제까지는 나오는 경향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향이 아니었다기보다는 의병을 문제에 내기에는 그 중요도가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곽재우가 났을 때 우리 학생들이 조금 당황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의병하면 임진왜란 의병과 그리고 정묘호란 당시 의병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정묘호란 의병은 뭐 정봉수와 이립, 나머지는 전부 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이고 뭐 다 들어본 사람이 있죠. 곽재우, 정인홍 이런 분들은 임진왜란 당시 활약했던 의병입니다. 자, 옳은 걸 고르래요. 뭐 홍희 장군이라 칭했다. 그렇죠. 곽재우 장군은 홍희 장군이라 빨간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신출기물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에게 상당히 어떤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의령을 거점으로 봉기했다. 어떤 지역을 정확하게 암기하라고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출제원이 문제를 냈을 때 답을 다른 거에 잡아놓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의병의 지역 하나하나를 다 암기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부담을 가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부담을 가지셔야 된다면 이 의령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풀게끔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부담을 가지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문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바로 분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어디에 공부를 좀 덜 해야 될지, 어느 파트를 확실히 외워야 될지, 어떤 건 그냥 보고 지나가야 되는지를 구분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행주산성에서는 일본을 크게 무찔렀다.
이 행주산성은 관군과의 싸움이에요. 관군과 일본과의 싸움이었지 의병이 결국 결합했던 전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행주산성에서 일본을 크게 무찌른 분은 권율 장군이니까 답 몇 번? 3번을 정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두 번째 갑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이요. 또 인물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역사서가 나오면 올해 분명히 서문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강조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규보의 동명표현 서면은 환이 아니라 성이요, 귀가 아니라 신이었다 이런 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삼국유사의 서문이라면 나는 신비하고 놀라운 이 기편을 맨 앞에 두고자 합니다. 이 편이 나온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길 보시면 맨 아래 보면 환이 아니라 성이요, 귀가 아니라 신이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게 동명왕편이구나. 그리고 동명왕편이니까 이건 이규보 선생님이 썼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유추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동명왕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보식의 삼국사기에서 동명왕에 관한 이야기를 쓰지 않았죠. 그래서 내가 이 동명왕에 관한 이야기를 왜 쓰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결국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평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설사 4번을 몰랐다 하더라도 2번을 보세요. 고조선부터 충렬왕까지 역사서를 시로 쓴 것은 이건 제왕문기죠. 그 다음에 단군신화가 또 나왔는데 전설과 민간신화까지 쓴 것은 이거는 일연이 썼던 삼국유사죠. 그리고 강목기 사설을 편찬했다. 그래서 강목체로 결국 사설을 편찬한 것은 조선 후기 안정목의 동사강목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답 몇 번? 4번을 정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는 6.25 문제죠.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을 올바른 걸 골라라.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방직 문제는 시기 판단이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모모 사건 중에 있었던 일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6.25 전쟁 이전이야 이후야 이걸만 물어보는 거죠. 자, 인천 상륙작전은 6.25 전쟁 중 맞고요. 방공포로 석방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이승만이 전쟁이 끝나기를 반대하는 자신만의 어떤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거제도에 있는 방공포를 석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공포로 석방은 휴전회담이 성립된 다음에 이승만이 결국 석방한 게 아니라 휴전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방공포로 석방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6.25 전쟁 중이 맞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까탈스러운 문제였다고 볼 수는 있어요. 또 하나 발췌개헌안이 제가 분명히 나온다고 올해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발췌개헌안 단독으로 문제 내기보다는 이 발췌개헌이 52년도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전쟁이라는 그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서 결국 이 그 헌법을 갖다 뜯어 고쳤던 일이기 때문에 이건 6.25 전쟁 중에 있었던 거야. 연도를 좀 기억해 둬야 돼라는 얘기를 드린 바 있었죠. 그래서 그런 문항이 여기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3번 다 옳고요. 미국이 한반도를 미국의 태평양 지역의 방위선, 다시 얘기해서 만약에 공산당이 쳐들어와도 미국은 한반도와 대만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에치슨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 때문에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의 결국 스탈린을 만나서 지금 남한을 침공할 절호의 기회다라고 결국 설득을 하고 그 스탈린을 약속을 받고서 남침을 감행했기 때문에 에치슨 선언은 6.25 전쟁의 어떤 발단을 제시했던 것이기 때문에 답 몇 번? 4번을 정답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답이 몇 번이다 이것을 갖다가 따지기 전에 지금 이 문제의 유형이 어떠했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좀 판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여러분이 좀 더 짧은 시간을 가지고 더 높은 효율을 갖다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올해 지방직 시험이 드디어 끝이 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결과가 좋은 분도 있고 결과가 좋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전 진짜 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설사 합격을 하지 못했던 분이라 하더라도 아마 배우시는 많은 어떤 배우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떤 결과보다도 그 과정에서 우린 분명히 배우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23학년도 지방직 총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제자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 나영환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